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신체 부위, 바로 발이죠. 다양한 기능을 하는 발은 몸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제2의 심장으로 특히 혈액순환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에 혈액순환 문제가 생긴다면 근육과 조직까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발 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 그리고 발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건강상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준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을 차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현대인의 발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발은 균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된 역할은 특히 이제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을 지탱해주고 또 이동 시에 이제 가해지는 이제 충격을 흡수를 해주면서요. 이제 이동과 관련된 움직임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발에는 많은 혈관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에서 일어나는 이 혈액순환의 중요성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발의 혈관은 이제 발의 체온, 특히 이제 발의 이제 피부라든지 발톱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또 발의 조직들의 이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제대로 이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발에는 동맥이 뛰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이제 발등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측 복사뼈 뒤쪽으로 혈자리가 있는데 한방에서는 이제 충향혈과 태계혈입니다. 그래서 발등에 있는 동맥은 비위 기능을 보는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내측 복사뼈 안쪽은 콩팥과 방광의 상태를 보는 맥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발에 씻고 나서 관심을 가질 때 평상시에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침을 놓으면서 비위 기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이제 촌관척의 손의 맥을 보기도 하지만 발등의 맥을 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방광에 아주 중대한 질병이 있을 때는 이 태계맥을 살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측 태계와 충향에 이제 맥이 잘 뛰는지도 이제 살펴서 발의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발이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산소 공급의 역할까지 하는지는 몰랐는데요. 그렇다면 평소에 발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의 움직임이 적어지고 또 발에 통증이 있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잘 걷지 못하는 경우에 특히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가 잘 붓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발가락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스트레칭을 잘 해주고 이제 조격을 잘 해주면서 발가락 사이로 습기가 유지되지 않도록 잘 말려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신발.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발의 모양보다는 자신의 발에 편한 신발을 꼭 찾는 게 필요하고 꽉 조이는 것보다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당뇨발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신발이라든지 이제 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발은 우리 몸의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체중보다 항상 증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체중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평소 적당한 스트레칭과 발에 편한 적절한 신발 착용으로 발 건강을 일상에서 챙겨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잠시 후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경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먼저 간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나요? 예, 간은 정말로 많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모든 물질의 이제 대사 기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몸에 이제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 두 번째는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 예, 당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예, 기름진 음식을 굳이 먹지 않아도 병원에 가면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저체중인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과체중이 아니고 또 지방을 많이 먹지 않아도요, 콜레스테롤을 섭취 안 해도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간에서는 유해한 암모니아를 무해한 요소로 만들어주고 이 요소는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독 작용과 살균 작용을 같이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영양소의 분해와 합성부터 해독과 살균 작용까지 정말 많은 기능을 하는 간인데요. 흔히 필요하면 간 때문이야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박사님, 만약에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 정말로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첫 번째가 피로입니다. 예, 일반적인 증상이지만 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는 소화기 증상입니다. 예, 간의 기능 중에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합성하기 때문에요. 평소에 내가 음식을 잘 먹는데 위장 기능은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에 이 간장과 이제 담낭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설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체중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대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간 기능이 좋으면 아까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살이 또 찔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제대로 분해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먹는데 체중이 증가하지 않기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피부나 이제 눈이 노랗게 되는 이런 이제 황달 증상, 피부라든지 손바닥이 또 노랗게 되는 특징들이 있고, 다섯 번째는 복통, 간은 우측 상복부에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통증이 우측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이제 가려움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체내에 이제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면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간 질환의 증상은 질병의 이제 종류와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각한 간 질환인데도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6가지의 증상들에 있는 경우에는 그게 바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피로와 체중 감소, 복통과 피부 가려움까지 간 질환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간염이고 이제 알코올성 간염, 오늘 이야기할 이제 간경화라든지 임신 이제 중독증, 또 황달 이러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다양한 간 질환의 종류가 있는데 간경화는 그럼 어떤 질환일까요? 간경화의 이제 학술적인 명칭은 간경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화라는 것은 간이 딱딱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간세포 손상이 이제 간염이고, 이게 이제 장기간 지속이 되면 간에 이제 흉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간 섬유화증, 그래서 간이 딱딱해지면서 전반에 걸치면서 간 경변증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간으로 혈액이 유입되지 않고 또 간의 문맥압이 증가하면서 고혈압이라든지 이제 복수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이제 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세포 수가 과도하게 적어지면서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해독 능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만성 이제 황달이나 이제 간성 뇌증이 발생하고 또 이게 진행이 되면 간암으로 발병하는 확률도 아주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간,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모호해서 정기검진을 통해서 간경화가 발견된다고 하던데요. 간경화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근데 아쉽게도 이 간경변증 초기에는 대부분의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 간경화의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뒤부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 복부, 불쾌감, 특히 이제 비특이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될 때 간 수치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적으로 높은 경우가 있고 수치가 약간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간은 우리 인체의 물질 대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피로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소화불량, 그 다음에 변비라든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간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간 수치를 정상으로 내리도록 유지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다시 검진을 재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볍게 느끼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남성의 경우에 여성처럼 유방이 이제 커지거나 여성분들의 경우에 폐경 전에 월경이 불규칙한 경우에 이 간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진행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흔히 술을 많이 마시면 간경변증, 간경화가 온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간경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만성 B형 간염이 약 70% 정도로 가장 많고 알코올성 간염이라든지 만성 C형 간염. 그래서 이 간염이 있을 때 간경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간염이 진단을 받았을 때 철저하게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 알코올성 간염으로 인해서 간경화로 진행이 되고 세 번째 동의보감에서 간장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분노, 짜증을 자꾸 표출하는 경우에 이 간장의 병변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술도 먹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데도 간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선천적으로 이제 간장과 담낭이 약한 경우로 인해서 간경화가 오기도 합니다. 네, 술과 스트레스 또 분노는 간경화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일상에서의 관리와 조절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방에서 간경화를 치료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질 대사의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대사라는 것은 물질, 우리 인체에 필요한 물질을 분해하고 합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소화와 대변, 소변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경화를 앓고 있다, 간염을 앓고 있다, 알코올성 간염을 앓고 있다, 이런 경우에 소화가 잘 되는지, 대변이 잘 나가는지, 소변이 잘 나가는지를 체크해서 이러한 대사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변비를 치료하는 경우입니다. 간은 대장과 상통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대장으로 통해서 빌리루빈이 혈액에 이제 찌꺼기가 나가게 되는데, 이게 쌓이지 않고 남게 되면 피부가 가렵거나 간성 혼수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간장에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특히 변이 시원치 않고 변비가 있는 경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간장에서 해독하고 살균하는 효과가 있는데, 결국은 음식물의 찌꺼기인 대변이 잘 나가줘야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간이 기능을 적게 해도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지 않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음주로 인해서 간에 여러 가지 독소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요. 이제 간을 해독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간은 이제 스트레스와 분노로 질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라를 치료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선천적으로 간장과 이제 담낭이 약한 경우가 있고, 또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 간장과 담낭의 기가 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담석증도 많이 오고 간장에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5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3세인 분이 약을 지으러 왔다, 침을 맞으러 왔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간장과 담낭을 보호하는 치료를 기본적으로 깔고 나머지 증상에 따라서 개선시키는 치료를 하라고 적고 있기 때문에 간장과 이제 담낭을 보호하는 치료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간장과 담낭을 보호하는 치료부터 원인과 증상에 따른 개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체질은 이제 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겁이 많은 경우와 용감한 경우입니다. 겁이 많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참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간에 도움이 되는 당귀와 진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평소에 자신이 이제 겁이 없고 좀 용감한 편이다, 이런 경우에는 천궁과 이제 청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은 질환에 노출이 되어도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평소 본인의 체질에 맞는 한방차와 관리로 간 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예. 네, 그러면 상담에 앞서서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먼저 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63년생 60살입니다. 네, 그러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실까요? 몸무게는 64kg, 뭐 조금 안 좋을 때는 63kg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키는 168cm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선생님 상담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예. 네. 제가 그 어릴 때부터 네. 손발이 차고, 그 다음에 그 손에 이래 뭐 약간 긴장되거나 이러면 땀이 많이 나고, 이제 지금은 50 넘어가지고는 그런 증상이 조금 적은데, 몸이 이게 저도 모르게 좀 경직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래 저 뭡니까 좀 부드럽게 이래 보이면 좋겠다. 목소리가 좀 딱딱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래 자기도 모르게 이래 앉아 있다가 뭐 이래 대화를 하거나 이래 보면은 다리에 힘이 좀 없다든지 해가지고 다리가 좀 들린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가지고 네. 선생님께 그래 평소에 이제 어떤 긴장 해소라든지 어떤 경직 같은 거 이완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될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예, 세 가지요. 예, 손발이 찬 거하고 그다음에 손발에 땀이 나는 거하고 이제 긴장이 잘 되는 경우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평소 장이 또 꾸룩꾸룩 해가 뭐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더위에는 강한데 여름에 덥고 이런 데는 잘 견디는데 추위에는 지금도 네. 추위에는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뭐 좀 겨울에 이래 발열 레이 같은 거 러닝을 입고 발열 레이를 하나 더 입고 그래가지고 생활을 이래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복용하시는 양약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저 지금 현재 약 먹고 있는 건 없는데 제가 어릴 때는 저 약국하고 그다음에 한의원에서 주로 이제 뭐 감기가 들리든가 놀래든가 이래가지고 그 한약을 제가 어릴 때 조금 먹었습니다. 지금 특별히 수술 받으신 적도 없으시고요. 예. 네. 지금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술을 하실 줄 아세요? 아, 술은 처음부터 그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네. 소주 이렇게 한 잔 하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당장 얼굴이 약간 뭐 좀 약간 이래 술 기운이 네. 좀 느껴지고. 예. 그러고 한 3잔, 4잔 먹으면은 네. 이 오바이트가 나기 때문에 제가 그 소주는 거의 막 입에도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커피인데요. 커피 예. 오후에 마셔도 잠 잘 주무십니까? 자다가 이제 한 번씩 이래 모임이나 있으면 마시는데 네. 집에서는 이제 커피 믹스를 한 번씩 마시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저녁에 7시 이후로는 될 수 있으면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예. 낮에는 이제 한두 잔씩 이래 마십니다. 커피 믹스를. 아, 믹스요? 예. 예. 아, 믹스는 먹어도 뭐 오후에 먹어도 잠자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요. 아, 예. 제가 보통 저녁 11시 넘어가지고 이제 자가지고 아침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는 이렇게 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계속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손발이 차시잖아요. 예, 차신데 지금 술을 잘 못 드시거든요. 예, 그게 이제 술은 성질이 좀 따뜻합니다. 예, 그래서 맥주는 그나마 이제 성질이 약간 좀 차가운데 지금 손발은 차도 실질적으로 내부에는 열이 어느 정도 같이 겸해져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열의 증상이 주로 이제 예민하고 좀 섬세한 편이라 기 자체가 상부로 좀 많이 올라가는 체질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가 보니까 이제 상부로 올라가고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내가 뭐 스스로 어떻게 긴장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율신경에서 원래 선천적으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예.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다 보니까 상부로 올라가면서 이제 다리가 약간 들려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이때 지금 몸이 차가워진다고 느끼는 것은 이제 평소에 손발에서 땀이 조금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거나 긴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손발이 차가워지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교감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부교감신경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체중이 64kg인데 이 체중을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아, 예, 예. 그 몸이 안 좋을 때는 네. 한 61kg까지 막 떨어지다가 예, 예. 보통은 그냥 평소에는 그 정도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상시 요즘 소화는 잘 되세요?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네. 저희 어머님도 그 배가 구룩구룩하다 하고 이래가 이게 유전적인 뭐 어떤 네. 그런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도 조금 이래 음식을 신경 써가지고 꼭꼭 많이 안 씻고 뭐 이래 하면은 네. 예, 저 장이 좀 구룩구룩하고 그런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 이제 본인의 경우에는 원래 좀 예민하고 섬세한 체질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예. 뭐 음식을 꼭꼭 안 씹어도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거리나 좀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제 네네. 이런 게 있으면 소화가 또 잘 안 되시는 체질이에요. 예, 네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 걷는 운동도 하시면서 본인의 경우에는 이제 근력 운동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네네. 네네, 근력 운동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발에서 땀이 적게 나야 이제 그 몸 자체가 추위가 냉기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 이때는 이제 자율신경, 특히 이제 심장하고 이제 비위 쪽을 보강하는 한방차를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네, 향부자, 향부자, 예. 예, 진피, 진피,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예, 그 다음에 복령, 문영, 예. 예, 그거 네 가지를 각각 5g씩 해서요. 네. 예, 물을 1800cc 넣고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네, 그 다음에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 저녁 때 뭐 밥, 뭐 5시나 6시 그냥 오후에 편한 시간에 한 번 더 드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그쪽이 이제 먼저 손발에서 땀이 나는 게 줄어들면서 이제 소화 기능이 같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예, 네네.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 뭐 운전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이제 껌을 조금 씹어 주시면 되고 이제 한방에서는 그게 이제 고치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치아를 네네.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인데 이제 껌을 조금씩 씹어 주시고 평상시에 이제 걷는 운동도 하시면서 꼭 근력 네네. 운동을 같이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 예, 예. 이 차 요법을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60세 남성의 손발이 차고 땀이 나고 또 평소에 긴장하는 증상에 대해서 건강상담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향부자, 진피, 감초, 복령은 어떤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약재인가요? 지금 이제 이런 분들 체질이 그 따뜻한 약을 쓰면 뭔가 좀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지금 손발이 차다고 했는데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탄다고 했는데
추위를 탄다고 했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몸 안이 차가운 경우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몸 안에 열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조금 더 예민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맥이나 피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술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 소주를 서너 잔 먹으면 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 자체가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퍼지는 게 아니라 대체로 상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토해서 선천적으로 술을 안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맥주는 먹을 때 성질이 약간 차고 또 하나는 맥주를 먹을 때는 따뜻하게 해서 먹지는 않죠. 대부분 시원하게 해서 먹기 때문에 조금은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술이기 때문에 맥주를 많이 먹는 경우에는 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차다고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부에 열이 있는데 그 열이 상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부의 열을 하부로 끌어주고 그 다음에 손과 발, 예, 그 다음에 머리로 전체적으로 퍼지게 만드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향부자와 진피가 됩니다. 이분은 예민하고 그러니까 예민하고 섬세하다는 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할 때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남성에 비해서 대체로 여성이 예민하고 섬세하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평상시에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마음에 불편하거나 환경을 봤는데 내가 뭔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예, 그 다음에 잘 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불편해도 화장실도 잘 가고 뭐 불편해도 스트레스 받는데도 소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또 먹을 때는 잘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남성끼리 비교하면 남성분들 중에도 여성분들 못지않게 예민하고 섬세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맥을 보고 피부를 봐야 되는데 우선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물어보는데 이제 이분이 남성이지만 예민하고 아주 섬세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불편한 것을 잘 이야기 안 하십니다. 예, 그러면 안에 내부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예,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내부적으로 우라가 내재되어 있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순간적으로 잘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게 이제 향부자와 진피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긴장했을 때 심장에서 열이 올라가게 되고 손발에서 긴장하면서 땀이 나게 되는데 이 심장을 안정화시켜주고 기혈을 보호해주는 게 감초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몸무게가 빠진다는 것은 컨디션은 이제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경우도 스트레스고요. 이제 남이 봤는데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해 못할 때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예, 그만큼 민감도가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령인데 이 복령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안정화시켜주면서 장에서 이분의 경우에 꾸룩 소리가 난다는 것은 장에 수분이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을 소변을 통해서 조절해 주는 게 복령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한방차를 불러드린 겁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서울 02-823-2000번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본인입니다. 네, 그러면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71세요. 네, 그리고 키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157에 50kg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오래전부터 위염이 많이 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큰 좋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검사한 결과 지금 한 10년 가까이 왔는데 요 근래에 작년에 해보니까는 장생피하생인가 뭐 그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예전에는 마구마구 먹었는데 이제 좀 조심을 하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가스가 해서 계속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데요. 아, 가스가 지금 방구가 나오신다는 거죠? 네. 네. 제가 뭐 밀가루 음식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네. 조금 소식은 아니고 약간 좀 제가 조금 아주 소식은 안 하고요. 조금 많이 먹기는 해요. 네. 근데 가스가 나오니까 민망스럽고 예. 저도 좀 왜 이런지 몰라서 네. 제가 여쭤봅니다. 네. 아, 그러면 이 장상피 화상하고 가스 나오는 거 이 두 가지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좀 뭡니까 간이 시형 간염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시형 간염이 올해 이제 약이 없다 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방치를 하다 보니까는 간 주위가 약간 좀 오돌토돌한 게 네. 에코가 있대요. 네. 근데 뭐 제가 그냥 그 집에서 이렇게 무슨 버스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뭐 되게 싼 거 그게 뭐죠? 영지버스 같은 거. 네. 그런 걸 이렇게 다려서 먹어도 되는지요? 네. 네. 잠깐. 예. 간에 부담이 없는지요? 네. 예, 그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예, 이 세 가지 그러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현재 그러면 복용하시는 양약 있습니까? 혈압약 먹고요. 예. 이제 위에 이제 좋다는 거 뭐 이렇게 뭐 치료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은 혈압약만 복용하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따로 이제 그 구입해서 드시는 건 이제 위장에 좋은 거 이제 식전에 하나 먹는 게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그동안 살면서 뭐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네. 지금 제가 그 방구 나오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그러니까 음식을 뭐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과식하는데 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아, 그런 거요.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위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이 내가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약해집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든 어떠한 물질을 먹든 어떠한 약을 먹든 여기에서는 독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그 독소를 일차적으로 해독하는 게 간이 되고요. 예, 두 그렇죠. 번째는 이제 그게 암모니아 가스이기 때문에 방구로 내보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우리 맹장 수술하면
병원에서 우리 가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식사를 하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만큼 장에서 내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많이 생기니까 방구로 많이 내보내는 겁니다. 예, 그건 가스는 이제 뭐 남들이 있을 때는 참을 필요 없고, 예, 집에서는 많이 배출을 하는 게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가스가 많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건 지금 이제 C형 간염이 있고 간에 약간 흠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네. 이러면 이제 간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먹는 음식이나 약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이 간에서 중추적인 물질을 분해하고 합성하고 또 살균하고 해독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C형 간염이 있고 또 현재 흠집이 있고 나이가 70이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네. 예, 그러면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음식을 조금 과식한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음식을 과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식사는 하루에 3끼 드세요. 식사 제가 좀 먹는 게 들쑥날쑥했어요. 꼭 이 시간 맞아서 먹지 않고 그냥 대충 시간 맞춰서 먹지만은 또 막 이렇게 막 또 식욕이 땡기면 네. 그냥 적극적으로 또 먹기도 하고 좀 불규칙합니다. 예, 예. 괜찮아요. 지금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 날씨처럼 변덕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보다는 아까 배가 고플 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뭐 스트레스 받거나 또 먹다가 보면 좀 너무 맛있으면 내가 더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먹어도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좀 맛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뭐 생일이라든지 뭔가 명절이 있다든지 뭐 내가 좀 더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는 다음에 식사를 할 때는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내가 배부르게 먹는 것도 간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위험이 있다는 것은 위장의 기능이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식사를 배부르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식사를 조금 배부르게 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때 지금 이제 원래 음식을 드실 때 이렇게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뭐 쓴밥이나 쓴 나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좀 달달한 거래요. 좋아하고 쓴 것은 별로 많이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영지는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쓴 것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도 김치를 먹을 때도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음식도 뭐 너무 달면 안 좋은데 약간 단 거 좋아하는 분이 있고 뭐 쓴 것도 어쩌다 한 번씩은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영지로 해서 쓴 것을 계속해서 먹을 필요는 없어요. 간에 무리는 없는지요? 이거를 계속 먹으면 간에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간에 무리라는 것은 자신의 체질하고 맞지 않는 게 들어왔을 때 간에 무리가 오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불필요한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는데 먹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내가 물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물량을 너무 많이 먹어도 간이 힘들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지금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적을게요. 네, 백출. 백출, 예. 그 다음에 네. 백출 5g. 백출 5g, 예. 그 다음에 감초 2g. 감초 2g, 네. 그 다음에 진피 4g. 인피 4g, 예. 그 다음에 지실 2g. 예. 지실. 지실요. 예. 2g. 2g요. 예. 그렇게 네.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예. 그 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은 언제 드시나요? 아침에 먹어요, 일찍이. 아, 식사 전에 드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그 한방차를 하루에 한 번만 드세요. 그럼 이게 어디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위장하고 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식전에 먹는 어머님께서 구입해서 드시는 약재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제 가까운, 그러니까 그 지금 혈압약 타시면 그 네. 혈압약 구입하는 약국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그 약사 선생님한테 그건 매일 먹어도 되는지 한 번 더 상담을 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차는 하루에 한 번씩 드시니까 예, 한 달 30번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71세 어머니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백출과 감초, 진피, 지시를 이용한 한방차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재인가요? 예, 지금 이제 C형 간염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간염이 있으면서 간에 좀 상처가 나거든요. 예, 또 하나 이제 위염이 있으면서 장생피, 화생이 있고 방귀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방귀가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물을 먹든 어떠한 음식을 먹든 내 몸에 찌꺼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찌꺼기를 1차적으로 기적으로 내보내는 게 가스를 내보내는 게 방귀입니다. 그래서 방귀는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그런데 뭐 장생피 화생도 없고 뭐 간도 이상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뭐 방귀가 내가 과식하거나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건 괜찮죠. 자주 나오는 것은 치료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간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예, 그 다음에 위장에 장생피 화생이 있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가스는 참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배출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과식을 조금씩 한다고 했는데 간에 자꾸 나쁜 것을 술이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보게 되는데 내가 음식이든지 어떠한 거든지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먹거나 과식했을 때 먹는 경우에는 뭐 50 전에 간장의 기능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50이 넘어가면 간장과 담낭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이분의 경우에는 71세인데 이제 70세가 넘어가면 위장관이라든지 장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음식을 과식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과식이라는 것은 많이 먹는 것도 과식이지만 배가 고프지 않을 때 먹는 것도 과식입니다. 그래서 식사, 위장관의 기능을 소화를 잘 되게 만들어주고 장의 흡수가 잘 되어서 방귀가 많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금 백출과 이제 감초가 되고요. 진피는 이제 가슴 쪽에서 기를 소통시키는 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실은 위험을 예방을 하면서 이제 장생피 화생이 진행되지 않도록 과식했을 때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간장에 이제 C형 간염 또 간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예방을 하면서 이제 장생피 화생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한방차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고민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공복혈당 수치가 100 넘게 나왔습니다. 공복혈당이 평소보다 높게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당뇨가 되기 전에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혈당을 낮추는 방법과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네, 50대 남성의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공복혈당 수치가 100이 넘었고 또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뇨가 오게 되는 건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요즘 당뇨병 환자들이 많아서 이제 숨어 있는 당뇨병을 찾기 위해서 공복혈당 또 식후혈당, 예, 당화혈색소 일단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 기본적인 이제 당화혈색소 검사했을 때 공복혈당은 이제 126, 예, 그 다음에 식후혈당은 200, 예,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예, 그 다음에 식후혈당이 140에서 199, 예,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이면 당뇨병의 이제 전 단계인 예,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당뇨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생활 습관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당뇨 전 단계로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체중 관리와 예, 그 다음에 음식이라든지 당분이라든지 이런 과식에 대한 조절을 잘 해주면 적정 당 수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관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혈당을 낮추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한방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과체중인 경우에는 창출과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정상 체중인데도 당에 대한 관리가 염려가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백출과 승마를 차요법으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예, 공복 시에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체중인 경우는 창출과 갈근을, 정상 체중인 경우는 백출과 승마를 이용한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술을 좀 마실 일이 있는데요. 우리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물질 대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간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양으로 먹는 술을 예, 조금씩 이렇게 바꾸는 게 필요하고, 또 술을 마셨을 때는 최소한 이틀이나 3일은 쉬고 예, 술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간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질환에 노출이 되더라도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체중 감소나 복부 팽만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어서요. 평소 술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간 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